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샘입니다. 최근 미중 관세 협상으로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미래 전략 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AI와 로봇 산업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된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중 관세 합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네.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진행한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치고 양측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거든요. 맞습니다. 네, 12일에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걸까요? 네, 사실 기존에 부과 예정이던 그 100% 이상의 관세율,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였고요, 네. 무려. 그다음에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이 125%로 부과 예정이었던 것이 사실 워낙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이 되다 보니까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일단 중론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관세를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국면이 사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 하나하나만 좀 제거가 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무역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의 무역 책사 중에 한 명인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강경파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근데 그분이 지금 한 발 좀 뒤로 물러나고 이제 온건파로 불리는 그 스캇 베센트 장관이 현재 이제 무역 협상을 다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헤지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분이고 아무래도 충격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협상을 좀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였던 또 감세안 또 하원을 통과하고 사실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발표되고 있는 지금 1분기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들이 워낙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계속 씻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하반기 들어서는 이런 실적, 그다음에 감세, 또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시장에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움직임은 조금 더 4월까지 움직임보다는 좀 안정감 있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중국의 테크 굴기가 굉장히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경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침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아직까지 좋지 않은 네.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전체에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동안 워낙 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의 굉장히 경기 불황 자체가 계속해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까지도 좀 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성장률 자체가 사실 중국이 예전에 정말 성장률이 굉장히 항상 5% 이상의 정말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던 것에 비하면 많이 지금 낮아져 있고 위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사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걸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좀 방향성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증시 부양으로 좀 전환시켜서 그쪽에서 경기를 살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자산을 좀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정책을 계속 꾸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중심에 아무래도 신성장 산업들의 어떤 증시 부양 이런 것들을 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중심에 어떤 제조업 고도화가 있고 또 기술 자립 그리고 특히 AI 그리고 로봇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그 통화 완화와 함께 그 민간 투자 유도책까지 병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시차를 고려할 때 그래도 하반기 때부터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완만하게 회복하는 모습,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 중심의 구조적 반등 이런 거를 좀 저희가 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 중심의 좀 투자 전략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려운 상황인 네, 것 아직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술주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로봇 산업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이렇게 로봇 네. 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중국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걸 많아요, 보실 네.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아직 둔화 상태이지만 기술주, 특히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전혀 온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AI, 반도체, 그다음에 차세대 제조업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로봇이 있고 특히나 산업용, 서비스, 그다음에 의료 재활,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그 세부 분야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조업 자동화는 이미 많이 로봇이 다 배치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그런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AI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지컬 AI, 이 물리적 AI 부분에서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중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 산업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부품 산업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같이 발전하는 이제 산업의 연쇄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그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중국 경기 전체 흐름과는 좀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통제 경제인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 보면 사기업의 경제 활동을 계속 장려하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면서 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이중 경제의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현재 기술주 시장을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ETF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이와 관련된 상품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상품일까요? 네, 사실 뭐 트렌드의 그야말로 중심에 있는 테마죠.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5월 13일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어서 오늘 저희가 돈어리에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지난달에 제가 뵀을 때 이제 맞아요. 코덱스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까지 저희 코덱스에서 이제 상장을 시키면서 사실상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투자 완성도를 좀 코덱스 ETF에서 높일 수 있게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해온 장표를 좀 보시면 중국은 사실 2018년도부터 이미 그때는 아직까지 로봇의 얘기가 거의 이제 나오지 않을 때였는데 네. 그때부터 사실 이미 휴머노이드 완제품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계속 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미국과 함께 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단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이 든든하게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배송과 같은 좀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로봇에 대한 산업 접목이 앞으로는 뭐 가정, 나아가서는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좀 응용 가능한 영역이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2018년도에 이미 휴머노이드 완제품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네. 뭐 6년 전, 7년 전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말이 또 무섭거든요. 네, 사실 전에 이제 전기차 시장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장악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중국 정부가 이 로봇 산업을 사실상 이게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쏟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로봇 산업 발전 계획, 그다음에 AI 플러스 로봇 융합 정책과 같은 여러 정책들을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다 로봇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에서도 사실 시범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혹은 세제를 혜택을 준다든지 또 투자금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이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에 많이 유치를 시키면 배치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일부 도시에서는 또 보조금을 이미 주고 있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물류, 요양,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계속해서 확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그에 따른 기술 인증까지도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레저화를 위해서 사실 그 R&D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중국 국산화 유도도 굉장히 많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환경 자체가 사실은 이 로봇 산업에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투자 유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사실상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스트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다음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공급망 우위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전기차를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미국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통해서 어떤 이런 정책 수의 흐름에 좀 편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리 싸더라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네. 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미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요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에서 사실 바퀴를 떼고 거기 팔다리를 붙이면 그냥 그게 로봇이다라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정도로 사실상 이 전기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사실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핵심 부품이라든지 구동 원리라든지 아니면 AI 탑재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규모의 경제에 진입해 있는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고스란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까지 확보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앞서 가격 경쟁력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부품을 해외 기업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로봇의 이 팔다리를 좀 유연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스크류라든지 하모닉 드라이브, 코어리스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해외 기업들의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부품이 싸다는 건 완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즉 완제품을 수요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훨씬 더 그 수요 확대의 범위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향후 4년간 15배의 고속 성장 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예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수적인 부품이 싸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주로 빅테크 기업이 이끌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보니까 생소한 기업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종목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 같은 경우는 주요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어떤 기술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산업이 미국의 휴머노이드 시장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로봇 업체, 그다음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핵심 부품의 업체, 그다음에 베어링과 같은 또 기타 다른 부품들의 업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각 영역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다 이제 뽑아서 이렇게 골라내다 보니까 사실 어떤 큰 기업들보다는 이게 좀 생소하더라도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업들이 골고루 다 포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종목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완성형 로봇의 선두주자는 뭐니 해도 유비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유비테크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업용 이족 보행 로봇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미 서빙, 청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봇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 이미 유비테크 로봇들이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짐을 나르는 그런 모습들을 또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노벤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뭐냐면 사실 로봇을 작동하게 하는 어떻게 차로 따지면 엔진 같은 겁니다. 근데 차는 엔진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로봇은 팔, 다리 곳곳에 이런 액추에이터가 다 여러 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원활하게 좀 사람의 모양으로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 이노벤스라는 회사가 이런 걸 굉장히 잘 모터를 직접 다 제조를 하고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완성 로봇 업체인 유비테크에 또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리더 드라이버라고 해서 그동안 50년 동안 일본이 실질적으로 장악해오던 시장을 중국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그래서 모터와 함께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액추에이터 제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 자체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각 영역에서 정말 1등 기업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성장할 때 가장 빨리 성장하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 영역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한 땀 한 땀 발굴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니저님이 한 달 전에 도너리에 나오셨을 때 얘기를 하셨던 게 있어요. 코덱스에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출시가 됐다 하시면서 그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역시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자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비교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만에 말을 바꾸거나 이러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은 저도 이제 보니까 로봇 기술에 있어서 사실 각각의 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칩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반면에 아무래도 이 제조 능력이 워낙 강력하죠. 그 다음에 부품을 내재화할 수 있는 어떤 국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인구가 많고 대규모 시장입니다. 그런 대규모 시장을 바탕으로 쌓을 수 있는 데이터가 또 어마어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실전 적용력 자체가 또 뛰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사실 뭐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 모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분야에서 사실 중국이 이미 미국 못지않은 기술력을 좀 확보 중이기도 한데요. 어떤 아무래도 섬세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절이나 이런 손가락 부분이 사람처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은 국제 박람회에서 미국하고도 좀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중국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또 공급망 리스크도 줄이고 있고 또 기술 독립성 확보도 빠르게 진전을 시키고 있어서 요약하자면 현재 미국은 어떤 기술의 깊이, 그다음에 중국은 어떤 확장성과 실행력 이 부분에서 양강 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로봇 산업의 어떤 경쟁의 양쪽 날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둘 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겠고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이 산업을 또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니저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번에 상장한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사실 단순한 테마성 상품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로봇 산업의 좀 구조적인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뭐 로봇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핵심 부품이라든지 뭐 제어기, AI 알고리즘과 같은 밸류체인의 전반의 핵심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ETF이고요. 아무래도 이 정부 정책 수혜의 한가운데 있는 산업이 바로 중국의 로봇 산업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아무래도 중국의 전체 시장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시장의 모멘텀을 저희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이 완화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 알아봤던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